대구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골목을 따라 번지는 빵 냄새와 갓볶은 원두의 향이 얇은 안개처럼 가게 앞 현수막을 스치고 통유리 너머로 노을 대신 햇살이 반쯤 기울어 카운터의 금속 포트에 잔잔한 광을 얹었다. 손님들은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직원은 라떼 아트를 그리며 하루의 온도를 맞췄다. 그 평범하고 다정한 풍경의 한 장면이 스며드는 순간 대구의 작은 카페는 도시의 심장처럼 쿵 하고 뛰기 시작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표정을 숨긴 채 문을 연 사람,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을 숨기지 못한 사람, 바로 가수 김용빈이었다. 그는 유명인의 걸음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래된 인연의 속도로, 기억의 무게를 아는 발 허리로, 커피와 사람을 아끼는 이의 조심스러운 속삭임처럼 문턱을 넘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울려나온 익숙한 인사에 김용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여기가 이찬원 아버지 카페 맞죠? 그 한마디에 카페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는 컵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환한 미소를 에스프레소 잔처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러나 그날의 방문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품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조심스레 자리하고 있었다. 얇은 리본이 빛을 받아 은근히 반짝였고 상자 위에는 짧은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진심을 담은 커피 향처럼 늘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김용빈 드림. 카페 주인인 이찬원 아버지는 드리퍼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다. 용빈 씨 맞죠? 직접 오셨네요. 반가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비치는 목소리는 오래 견뎌낸 사람의 울림을 닮아 있었다. 김용빈은 깊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늘 찬원 씨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은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말끝이 햇살에 젖듯 부드럽게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긋한 김과 함께 김용빈의 손으로 모였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카페는 시간을 잠시 잃었다. 안에는 수공예로 만든 커피 드립 세트, 그리고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있었다. 2,000원짜리 폴라로이드, 그러나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약속의 기록. 뒷면에는 흐릿해진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웃는 날, 다시 한 잔. 이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김용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신인 때였어요. 지친 녹음이 끝나고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아버님이 내주신 커피 한 잔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찬원 씨와 찍은 사진이에요. 값은 2,000원이었지만 제겐 마음을 데우는 온도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찬원 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커피의 산미처럼 또렷하고 바디감처럼 묵직한 감정이 눈가로 가득 찼다. 우리 찬원이 힘들어할 때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당신이었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낮게 일렁였다. 커피 향과 기억의 온기가 뒤섞이자 카페는 작은 성소가 되었고 의자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숨을 고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대구 카페가 울었다. 제목처럼 그날의 카페는 실제로 눈물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단정한 고마움의 형태였다. 낡은 폴라로이드 한 장과 수공예 드립 세트, 그리고 작게 접힌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이 작은 기념들이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합체되어 카페 전체를 감싸 안았다. 봉투 안에는 기부증서가 들어있었다. 이찬원 팬들과 함께 모은 정성, 커피처럼 데워진 마음, 온기가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향을 보탠 기록. 누군가는 환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을 훔쳤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어떤 손님은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다고 한다. 소문은 커피 냄새보다 빨리 번졌다. 김용빈이 이찬원 아버지 카페에 왔다더라. 스마트폰의 화면을 타고 메시지의 푸시 알림을 타고 오래된 팬카페의 게시판을 타고 그날 오후 카페 앞도로는 소란도 소음도 아닌 따뜻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연예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확인하러 왔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이 지켜낸 약속이 여름을 건너 가을 문턱에서 어떤 온도를 품는지, 커피의 첫 모금이 상처난 날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작은 상자에 담긴 사연이 어떻게 도시를 데우는지, 그 체온의 정체를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확인했다. 그날 카페가 울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 영수증이 바스락거릴 때도, 라떼 잔 표면에 우유 거품이 하얀 나뭇잎을 피울 때도 진심은 소리를 내지 않고 번져갔다. 침묵은 결코 공백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오래전 무명 시절을 견딘 사연을 가만히 떠올렸고, 누군가는 대학 시절 처음 마신 쓴 커피의 기억을 고쳐 읽었고, 또 누군가는 부모의 손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알았다. 누군가에게 건넨 2,000원짜리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한 줄의 손글씨가 절망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향기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의 중심에 폴라로이드가 있다. 눌러 찍는 한 번의 셔터, 한 장의 필름이 화학 반응을 거쳐 천천히 이미지를 드러내듯 인연은 그렇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즉각적인 만족이 지배하는 시대에 느리게 나타나는 사진처럼 느리지만 확실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이고 또 하나가 우정이며 마지막 하나가 진심이다. 김용빈이 상자 뚜껑을 닫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 아버님께서 내려주신 커피 맛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오는 날 다시 한잔 하자고 찬원이와 약속했어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커피가 식지 않게 덮는 뚜껑처럼 따뜻하게 테이블을 덮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가 남긴 한 문장은 이 이야기의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내가 한 건 작은 일이에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박하고 단단한 말, 허세 없이 투명한 문장. 그러나 그 작은 일이 만든 파문은 결코 작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이찬원은 자신의 채널에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날 울었다네요. 인연이 또 있을까 하시면서요. 그리고 화면 가득히 벽에 액자가 비쳤다. 나무 프레임 속 손편지와 폴라로이드 한 장, 그 앞에 멈춰 서서 사진을 찍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속삭였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커피의 세계에는 테이스팅 노트가 있다. 시트러스, 초콜릿, 너티, 플로럴 같은 단어들이 혀끝에서 뇌로 전해지는 길을 설명한다. 그날의 카페에는 테이스팅 노트 대신 사람의 노트가 적혔다. 감사, 우정, 약속, 온기, 겸손, 그리고 기억. 이 단어들이 한 잔의 컵 안에서, 한 장의 사진 위에서, 한 줄의 손편지 사이에서 부드럽게 섞였다. 에스프레소 샷처럼 짧고 강렬한 순간들이 모여 라떼처럼 부드럽고 긴 여운이 되었다. 드립 세트에서 물줄기가 원두를 적시는 것처럼 그날의 말과 표정과 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누구는 그 물줄기를 인내라고 불렀고 누구는 고마움이라고 불렀다. 이름은 달라도 향은 하나였다. 늦은 오후, 햇살은 카페의 오른쪽 벽에 붙은 작은 액자 위로 기울었다. 손글씨 아래에 야은 금빛이 번지고 폴라로이드 가장자리가 다시금 온기를 띄었다. 이찬원 아버지는 카운터 뒤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힘들었던 날들, 젖은 수건을 짜듯 마음을 쥐어짜며 버텼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커피 찌꺼기처럼 한쪽으로 모여 앉았다가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가볍게 털리는 듯 했다. 그는 컵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커피는 향으로 기억되더라고요. 사람도 향으로 기억되는가 봅니다. 카페를 채운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